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16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금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든든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구대셋 정준호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대셋 정준호 이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어떤 쪽에서는 부동산 지금 폭락장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아직 괜찮다, 약간의 조정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곳도 많습니다. 또 정부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정책들에 대한 변화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고민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어디를 투자하셔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아지실 텐데요. 이럴 때일세 저희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들과 같이 전문가들과 같이 고민하시면 또 전문가와 같이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거리들 그리고 걱정거리들이 많이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 부분들 항상 명심하시고 언제든지 저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전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오늘 날씨처럼 좀 오락가락한 그런 상황인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전문가와 함께 속 시원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02-2638-3916번 또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잠시 방송 말미에는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고민 있으시다면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은평구 대조동에 빌라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세권 시프트나 모아주택 재개발 관련돼서 이게 조금 전망이나 이런 것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상황이신 건가요? 예, 네. 한 20년 정도 전에. 20년 정도 거주는 안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세를 주고 있어요. 네, 그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 은평구 대조동 네. 226-16. 네, 226-16이라고 하셨어요. 은평구 네. 대조동.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매수 여부만 여쭤보면 될까요? 제가 파주시 네. 운정의 하우스토리 오피스텔을 지금 하나를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향후 전망이나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운정역에 있는 하우스토리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곳의 네. 향후 전망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조금 더 크게 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찾고 있습니다. 지금 대조동 구산역 바로 옆쪽에 있는 거 맞으신가요? 여보세요? 예. 예, 구산역 바로 옆에 있는 대조동 맞으시죠? 예. 빌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여기 지금 언제 정도 매수하셨어요? 2002년도 정도. 오래되셨네요. 그죠? 예. 네. 이쪽 지금 요즘 많이 변하고 있죠. 그죠? 예, 이제 GTX역도 들어온다고 그러고요. 네, 연신내역으로 GTX역도 들어온다고 하고
불광동 또 대조동 뭐 다 이렇게 개발 계획들도 많이 잡혀 있고 그죠? 예, 그 대조동 1구역은 거기 재개발 지금 네. 그리고 또 이제 다 또 최근에 됐어요. 대조역하고 이제 이쪽 역천역 근처 옆쪽에 예. 역천역 옆쪽에 좀 또 저것들이 생겼죠. 그 또 이제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또 잡혔어요, 최근에. 아, 역천역이요? 네. 그래서 이 개발 계획들이 지금 엄청나게 잡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네. 보시게 되면 이쪽에 뭐 대조동 쪽에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역천역 앞쪽으로 해서 또 이제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또 잡혔습니다. 그리고 아, 건너편 역천역 쪽에 앞으로요? 네, 건너편 쪽에도 이렇게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또 같이 잡혔어요. 그럼 보시게 되면 아, 예. 예, 이쪽 지역 전체가 지금 바뀌고 있고 불광동 쪽도 바뀌고 있고 또 가련동, 연신전 그쪽 옆쪽으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이렇게 지금 이 지역 자체가 그 GTX 노선이 들어온다라는 호재뿐만 아니고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노선들까지 막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역을 삥삥삥 끼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한 곳에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이 연락 주신 요 주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지금 아직은 뭐가 포함된 건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그냥 보유를 예, 일단은 하는 게 보유하셔도 나을까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네.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겠죠. 그쪽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많은 가격 상승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수익형 목적으로 뭐 임대 수익을 좀 받기 위해서 갖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재개발에 포함되면 상당히 좋은데 예, 저도 포함이 그거- 지금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됐다 그래도 지금 현재 돌아가는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예. 상황을 봤을 때는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래서 지역이 아니고 언제- 다른 예. 지역들 같은 경우에 예. 뭐 어떤 개발 계획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냐 안 되냐는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게 좋겠죠. 안 되면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렇지만 이쪽 지금 불광동 구산역하고 역천역 이쪽 근처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곳입니다. 예. 지금 정해진 순서대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예. 이 지역 자체의 주변 지역들이 워낙 노후되어 있고 예.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될 곳이에요. 예, 그런데 맞아요. 개발 계획은 한꺼번에 큰 지역을 한꺼번에 전부 다 밀어버리고 다시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는 쉽지 않아요. 예. 그러면 순서를 정해서 개발 계획들이 차츰차츰 진행이 되게 만들 겁니다. 아, 그러면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저 물건 같은 경우, 저 빌라 같은 경우도 예. 향후에 예.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실 거고요. 두 아, 예, 번째로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좋은 건 뭐냐면, 자 신현장님 지금 주변에 빌라 주변에 좀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안 좋았는데 예. 이제 GTX 노선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또 전철 노선이 들어온다는데 또 주변에 또 새로운 주거 환경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게 되면 주변 인프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향상이 좋아지겠죠. 되죠. 예. 예. 주거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교통 환경이 좋아지고 주거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가격 상승 요인을 같이 좀 받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도 시청자님 물건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 빌라예요. 더군다나 지금 바로 구산역 옆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예, 걸어서 1분이 안 걸려요. 너무 좋아요, 위치도. 그러니까 저거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뿐이지 큰 걱정을 예. 안 하셔도 되고 기다리셔라. 기다리시면 아, 예, 분명히 가격 상승을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자, 아까 운정에 오피스텔 하나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예, 아직 운정 하우스토리 요거 맞으신 예. 건가요? 예. 네. 자, 좋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예. 지금 구입하신, 그러니까 이 매수하신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운정 쪽에 뭐 저게 있으시진 않으셨을 거고.
제가 이제 주거 할 생각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팔 생각도 있어요. 요게 지금 몇 평 정도 돼요? 지금 실평수로 13평 정도 되거든요. 13평? 그러니까 방 2개, 거실 하나, 화장실 네. 하나. 투룸 구조로 돼 있으시고요. 예. 자, 요즘 오피스텔이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나 이런 쪽 규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피스텔 쪽으로 이제 또 흐름들이 가고 또 이제 상가 쪽으로도 좀 흐름들이 약간 가고 있어요. 투자의 흐름이요. 그런데 예. 이제 오피스텔 이런 걸 투자를 하실 때 예. 약간 고려하셔야 할 때 부분이 있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거주의 목적이시라니까 상관없겠지만 예. 약간 그 시세 차이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수익형 월세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수익형 같은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셨을 때는 예. 여러 가지 주변의 입지 요건들을 많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아파트 대비 오피스텔은 더 많이 따지셔야 돼요. 예. 지금 지하철역은 운정역에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예, 주변에 거기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또 지역적으로도 스타필드 공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쪽에. 스타필드요. 네. 주변 지역에 이것저것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공사하고 있는 걸 또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아까 말씀하신 스타필드 같은 그런 것들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 지금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증축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계속. 그렇게 되면 그 물량을 일정 주군 수급할 수 있는 곳들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의 물건에 맞는 그 주변의 수요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뭐 LG 디스플레이 단지라든가 뭐 운정 뭐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처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리가 좀 많이 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쪽까지 수급하기는 좀 힘들어요. 임대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 자, 이게 임대차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비단 시세 차익도 보셔야 되거든요. 예. 이 시세를 보는 이유도 뭐냐면 선호도가 높아야지 시세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지역에 있어요. 여기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예. 그거에 대한 수급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위치적으로 약간 좀 다른 곳을 가셨으면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수급할 수 있는 쪽이 뭐냐면 뭐 가령 예를 들면 청량리역 근처에 오피스텔이 엄청 늘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가격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뭐 너무 동대문 분양가가 쪽이라든가 비싸게 나서. 그리고 뭐 지방 쪽으로 막 인천 쪽 있죠. 인천의 송도 같은 데도 그 아파트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 분양가 상당히 높았는데도 지금 뭐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처럼 좀 그런 걸 수급할 수 있는 곳에 좀 적절한 위치에 있으면 좀 이제 더 오피스텔이라는 그런 물건의 특징상 가격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뭐 임대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은 조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은평구 다세대 주택은 주변 호재라든지 앞으로 이제 입지라든지 찬성 의견 드렸는데요. 운정역의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특징상 좀 아무래도 수요가 중요한데 업무 단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무래도 걱정이 계속 되신다면 하단의 번호 02-2638-3916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부동산 세법이 개편되면서 네. 거주조건, 제가 서울에 집을 거주조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네. 5% 이내 상향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그 조건에 관해서 궁금한데요. 네. 거기에 자녀한테 전세 계약을 했을 때도 그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혹시 다른 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있으시다든지 하신가요? 네네네. 네,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지금 서울 노원구에 네.
그 공릉 라이프 3단지 아파트. 근데 그게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제가 처음 계약할 때는 15평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13평으로 나와 있던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뭐가 왜 그렇게 되는지. 네, 평수가 계약한 것과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어느 날 조회를 해보니까 그게 네. 13평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노원구의 공릉 라이프 3단지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향후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절세 방법이나 네, 제가 네. 집은 저 지방에 있어가지고 제가 주소를 못 옮기고 딸한테 이제 전세를 놨거든요. 네. 근데 아들이 또 이번에 취업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네. 둘이 살기에는 너무 좁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팔고 이제 조금 넓히고 싶은데 거주 조건을 2년을 채우지를 못했잖아요, 제가. 네, 매도 고민하시는 어. 것 같아요. 네, 바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아파트가 여기 공릉 라이프 3단지예요? 네네, 이걸 지금 따님한테 임대를 주고 계시다고? 네. 네. 지금 따님이 언제부터 이거 쓰고 계시죠? 딸이 집을 사자마자 딸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2019년 12월 달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수리하고 해서 2020년 3월인가? 그때부터 네. 들어갔어요. 그러면 따님하고 임대차 계약은 다 작성을 하셨고요? 근데 그때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애가 그때는 지금 또 나이가 좀 어리고 수입이 고정되지 않아서 네. 제가 적금을 들어가고 있는데 엄마 이거 연말에 되면은 만기 타서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연말에 만기가 되고 나서 그 돈을 받았거든요. 계약서는 작성하셨고요? 계약서 나중에 적자 해놓고 가족이다 보니 네. 말로만 작성했어요. 계약서 작성 안 하셨고. 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자, 나중에 하자 하고는 그냥 통장으로 돈은 주고 받았어요. 따님이 여기 전입은 돼 있으실 거고, 그죠? 네네네. 네. 자, 이거 말고 또 아파트 갖고 계신 거나 뭐 다른 부동산 주택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부동산 없습니다. 요게 지금 하나예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생임대 주택이라 그래서요. 네. 최근에 법이 이제 또 약간 또 다시 또 수정이 됐어요. 네네. 그렇게 되시게 되면 네. 2년을 거주를 원래 하셔야지만 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데 네네.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2년 거주를 면제를 시켜줍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2019년에 구입을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12월에요. 2017년에 네. 8월 2일 이후로, 그러니까 8월 3일부터죠. 네. 8월 3일부터 구입하신 분들은 2년 거주 의무가 무조건 붙었어요. 네네네. 2년 보유, 2년 거주 의무가. 네. 그래야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이 구입하신 시기는 19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2년 거주 의무가 들어가겠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거주를 전혀 어떤 이유에서 못 하셨고, 네네. 근데 따님한테 임대는 주셨는데 네. 계약서나 이런 건 작성을 안 하셨고, 네. 그죠? 돈은 받았고요. 네. 지금 이제 뭐냐면 네. 상생 임대의 기준이 뭐냐면 네. 전 계약입니다. 전 계약. 네. 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그 네. 보증금 대비 5%입니다. 네. 5% 이내에서 가격을 올리면 네. 그러면 이런 혜택을 드리겠다. 네네네. 2년 거주 면제를 혜택을 드리겠다. 네네네네. 따님이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아, 그 대신 전 계약을 증빙을 할 수 있어야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전 계약이 계약금 보증금 얼마다. 네. 네, 거기서 5%가 인상됐다라는 게 증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올렸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 계약이 네. 증빙이 안 되면 네. 5% 올렸는지 10% 올렸는지 얼마를 올렸는지 아니면 올리지 않았다 그러셨는데 올리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네네네. 당연히 그러겠죠. 과세 당국에서는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을 증빙을 하실 수 있는 서류가 이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지금 계약서 작성을 아예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이라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언제 정도 매도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네. 이
동생이 취업을 하면서 지금 둘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넓히려고 하니까 그 제가 2년 거주를 못해서 그 세금 때문에 네. 아무것도 못해서 마침 이번에 그게 생겨서 그 딸한테 그렇게 했어도 제가 마침 통장으로 이제 전세 돈을 받은 그 증거 자료는 다 있어서 그렇게 네. 가능하다면 그 집을 조금 자, 평수를 조금 일단은 전 계약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따님이 아직 네. 2020년이라 그러셨죠? 아까 실입주 하신 게. 20년 3월 달요. 예. 아직 2년 안 됐잖아요. 그죠? 넘었는데요. 2020년이라 그러지 않으셨? 2020년 3월 달. 3월 달. 네. 네. 넘어서셨죠? 그러면 네네. 새로운 계약서, 전에 계약서 있으시고 새로운 계약서 있으셔야겠죠. 5% 인상, 5% 네. 내입니다. 뭐 아까 네네. 안 올리셨다니까 안 올리셔도 상관없고 5% 이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매도하시는 시점을 잡으실 때 네. 2024년까지 되니까 네. 그 기준을 지금 당장 급하게 안 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장이 됐으니까 상생임대라는 조건이. 원래 2022년 올해 말까지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매도 시점도 그렇게 천천히 잡으셔도 상관은 없으시니까 일단 요 서류를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네. 부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상생임대가 가능한지 또 과세당국하고 한번 확인을 하시고 아. 네, 비과세 받으실 수 있는지 그 서류를 네. 가지시고 그죠? 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으시고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그 조건만 네. 잘 잡으시면 2년 거주 요건은 면제 받으시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노원구라서 딸이 그냥 직장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을 딸한테 증여를 하고 제가 새로 하나 구입을 하는 방법이랑 네. 그걸 팔고 평수를 늘리는 방법이랑 네. 어떤 게 유리할까 싶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공릉 3단지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 파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매도를 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냐면 네. 이쪽 지역에 지금 뭐 하계 쪽이라든가 이쪽에 개발 계획들이 계속 잡혀 있잖아요. 네. 재건축 같은 경우. 그리고 공릉 근데-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단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재건축 얘기가 이제 나올 때가 됐고요. 15층이라서 제가 지방이니까 소식을 잘 모르는데 아마 그 재개발 안 될 거라는 말들이 많아서. 지금 재건축이 되고 안 되고는 지금 따질 일은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네네. 규제도 완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은 내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규제가 완화되면 많이 풀릴 네. 수 있어요. 네. 그건 그때까지 그때 가서 고려하실 일이고 네. 입지 조건만 봤을 때는 공릉역 7호선 공릉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강원대역에 GTX 노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다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아, 거기에다가 지금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들이 계속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상계, 중계, 하계 뭐 다 잡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개발 계획들이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네. 이쪽도 영향을 받겠죠. 이쪽이 다 노후 네. 지역인데 같이. 네. 그죠? 네. 그리고 규제 완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아직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정책들을 계속 필 거예요. 아, 선생님 그렇게 너무 되면 이 죄송한데요.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지금 당장 급하신 거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급하신 아. 게 아니면 저는 지금 팔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선생님 하나 빼먹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렇고요. 추가적인 상담은 나중에 다시 전화 주시면 또 제가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중요한 따로 거죠.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많이 하셨는데요. 우선 이 주변에 개발 계획들이 좀 있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좀 보유하시고 또 비과세에 대해서는 상생 임대인 제도 꼭 활용하셔서 앞으로 또 다음 투자 계획 생기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무료 상담 전화와 문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의 2구역에 네, 33평 B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팔고 중랑구 면목이나 사가정으로 네. 좀 거기 빌라를 갈아타고 싶어서 네.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랬는데 어떤가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 광명 2구역 33평이라고 하셨는데요. 거주도 하고 계시나요? 아니 지금 이제 분양권만 가지고 지금 짓고 있어요. 재개발이요. 네, 아직 짓고 있네요. 그리고 보신 곳이 중랑구에 있는 면목동과 또 사가정 쪽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역의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명 사거리역 근처에 지금 2구역 쪽 보고 계신 거죠? 갖고 네. 계신 거죠? 네. 네. 2구역 지금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 네. 맞으시죠? 지금 네. 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반 분양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한 네. 좀 몇 달 안 있으면 일반 분양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단지도 이제 광명 네. 뉴타운 단지 내에서도 단지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네. 그죠? 3,000세대가 넘어가니까요. 네. 자, 이 세대가 이렇게 큰 단지 대세대가 있고 더군다나 광명역 사거리까지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이런 지역으로 봤을 때 광명 뉴타운 중에서도 2단지, 2구역이 네. 상당히 저는 좀 메리트가 있고 좋은 곳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아, 네. 거기 이제 네. 1호선도 좀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1호선 개봉역 접근성도 네. 뭐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만은 한 도보로 한 15분 정도 네. 뭐 그 정도면 갈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맞아요. 광명 사거리역도 가깝기 때문에 1호선, 7호선 다 어디든 이용하시도 솔직히 맘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고 네. 그리고 또 이쪽 앞에 지금 터널 하나 공사하고 있죠. 네. 그 터널 공사도 지금 왜 이러지 현충 터널이라고 터널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쪽 지금 공사 왜 진행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글쎄 광명이 이제 개발이 되니까 저는 확실한 건 잘 네. 몰라요. 이쪽이 지금 대략 전체 다가 개발이 되면 약 한 2만 5천 세대 정도가 들어와요. 네. 그런데 광명에서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막히겠죠. 예.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구로 디지털 단지 뭐 아니면 여의도라든가 영등포 쪽에 업무 단지 쪽으로 접근하려 그러면 교통편이 상당히 좀 애매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좀 전철에 교통이 좀 빨리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앞에 지금 현충공원 쪽을 뚫어주는 겁니다. 네. 현충 터널이라 그래서 넘어갈 수 있게 바로바로 쉽게. 네. 자, 그런데 단지 바로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네. 다른 단지들은 이 다른 길들을 돌아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막히는 길들로 가야 되는데 이 2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단지 앞으로 터널이 뚫려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자,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위치가 그럼 이제 상당히 좋은 전망이- 위치라는 거예요. 뉴타운, 강면 예. 뉴타운 중에서도 예, 전망이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1호선 접근성 좋고 7호선 접근성 좋고 이렇게 현충 터널도 바로 앞으로 뚫어져서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 서울 접근성을 네. 아주 좋게 해준다. 네. 그리고 2만 5천 세대라는 대단히 세대 이 정도 규모면 소규모 신도시급이거든요. 네. 거기에 그것만 있나요? 이쪽에 이제 철산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하안동에 네.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이제 재건축 시기가 다 도래했잖아요. 네. 그러면 걔네들까지 다 재건축이 됐다. 그러면 여기 광명 이쪽은 정말 큰 하나의 뭐랄까요?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바로 서울 옆에 붙어 있고 여기 지역 번호가 02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서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02라서. 네. 예. 그런데 그 정도로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입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업무 시설이라든가 직장 이런 이제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광명 뉴타운을 좀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지금 면목동이나 사가정역 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 좋죠. 최근에 보면 면목동이나 사가정역 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거 지금 지정이 된 곳도 많고 앞으로 추진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모아타운하고 이런 뉴타운, 그러니까
다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 재개발하고 어느 게 더 완성이 됐을 때 더 좋을까요? 글쎄 저는 몰라요. 서울이 더 집값이 비싸니까 물론 강남보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네. 얘는 지금 이미 벌써 시작을 했잖아요. 네. 시작을 해서 얘는 지금 막 달려가고 있다고요. 네. 근데 걔네들은 지금 후보지 지정만 해놓고 아직 달려가고 있지 않아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블럭 단위가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각자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엮이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관계가 조율이 안 되면 시간이 점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선생님 저는 이거를 팔고 저 경기도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경기도 구입을. 어느 쪽으로요? 그냥 뭐 용인이나 뭐 이렇게 좋은 데로. 아, 이게 더 좋은데 왜 용인으로 가세요? 아 그래요? 좋은 위치에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맞아요. 예, 좋은 위치에 갖고 그냥, 있어요. 그냥 물건 가지고 있으면 되네요. 네, 지금 네. 자 변화가 시작되는 곳에 네. 자 부동산은 항상 그래요. 앞으로 뭔가 바뀔 곳, 많이 바뀔 네. 수 있는 곳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 있는 물건들이 좋고요. 네. 그리고 그 곳 자체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입지 조건에 있는 곳과 인접해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곳에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새롭게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도 강남, 계속 바뀔 예. 거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시설이나 뭐 그런 쪽에도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네.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나쁠 게 없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뭔가 팔고 싶으실 때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격이나 뭐 다 누리시고 파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제가 네,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요. 네, 더 거주하고 싶은데 재개발 때문에 그냥 나왔어요. 네. 네, 나왔는데 나중에 이게 내가 3년이나 5년 후에 판다면 내가 이 집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2년을 거주해야 됩니까? 아니요, 거주 기간이 산정이 될 거예요. 네. 전에 거주하셨던 것까지 산정이 될 건데, 네. 자,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양가 상한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맞아요. 예. 그 의무 거주 기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예, 의무 거주 기간만 채우시고 나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주변에 워낙 시세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세 차익만 주변에 한번 이미 진행된 아파트, 새 아파트들 있죠. 이미 분양돼 갖고 이미 저 준공돼서 입주 다 한 아파트들. 네. 걔네들하고 시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청자님 거하고. 그러면 이 시세 차익을 다 누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더 좋으실 거예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갖고 계시고 그냥 큰 걱정 없이 갖고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주택 서울과 강남과의 접근성 그리고 입지 조건에 대해서 좀 괜찮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보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시다가 또 마음 흔들리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로 연락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여러 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바뀌고 있죠.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들도 이제 완화 정책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뭐 양도세 완화 정책도 나왔었고 이제 어제는 종부세 완화 정책 또 여러 가지 세제 완화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속도를 좀 조절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약간 내려간다라든가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크게 걱정 없이 계속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앞으로도 또 규제를 더 완화할 거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거에 따른 이제 투자처라든가 이거에 따른 부동산 또 이게 뭐랄까요 갖고 계신 부동산들에 대한 그런 처분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 계획,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큰
문제, 훨씬 더 디테일한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에 분명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셨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이 뭐랄까요, 부동산에 대한 그런 자신감들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기회, 좋은 기회, 1대1 대면 상담 좋은 기회에 부동산에 대한 눈도 좀 뜨시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분의 투자라든가 이런 곳에 좀 길도 한번 잡아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도 한번 잡아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요. 많은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1대1 대면 상담 시간 통해서 자세하고 또 정확한 솔루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는 동안 실시간 문자들이 마구마구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문자들이 도착을 하고 있는지 정준호 이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계그린 아파트 21평 20년째 보유 중입니다. 현재 월세 받고 있는데 지금 갈아타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말씀 주셨네요. 중계그린 아파트 지금 이제 재건축 예비안전 진단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가지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에 재건축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재건축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에 대한 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속도가 좀 조절이 되는, 속도를 좀 늦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진행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중계그린도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그 부분 추후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 지켜보시고 지금은 잘 갖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두 채 보유 중입니다. 종부세가 항상 걱정인데 이번에 종부세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언제 바뀌나요 했죠. 어제 바뀌었습니다. 어제 규제 완화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종부세 지금 두 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1가구 1주택 혜택보다는 일반적인 과세, 일반적인 면세 세금을 과세하는 기준을 알고 싶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다주택자들은 2주택 이상 되는 다주택자들은 6억까지 기본 면제를 해주셨는데 지금 공제 비율이 올라가서 이번에 9억까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억까지 공제 비율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11억까지 공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양도세하고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2억까지 지금 그 기준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시행 단계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년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한테 그 적용이 될 거니까요. 그거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추후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 한번 다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탄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양도세 완화 분위기에 한 채를 팔고 청라 신도시에 상가를 살까 합니다라고 보셨네요. 동탄 지역이 지금 뭐 대부분 GTX 노선이 들어가는 쪽 라인 쪽들은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GTX 라인 쪽에 들어오는 동탄역 인근 지역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같은 지역에 바로 옆에 뭐 두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건 솔직히 부동산에서 크게 좀 추구하고 있는 추천해드리는 그런 투자의 방법들은 아닙니다. 지역들을 좀 분산을 하셔서 투자하셔야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부동산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어떤 개발 계획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 비교를 하셨을 때 동탄역의 GTX 노선 인근에 있는지 아니면 인근하고 좀 멀리 있는지에 따라서 두 부동산을 잘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부동산 중에 지금 양도세 완화 분명히 세금 부분에서 많은 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완화를 해주는 지금 시점에 좀 하나 정도는 처분을 하시고 다른 곳으로 투자를 옮기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마침 지금 청라 신도시 쪽 상가를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뭐 요즘 상가 투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여러 가지 입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조심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입지 봉선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하시고 한번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 나중에 그런 부분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문자 방송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시간이 된다면 다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지금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화 연결 통해서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저기 하남 미사 센트럴 자이 네, 그 향후 전망하고요. 네, 이것을 매도해서 이 매도 시점도 좀 궁금하고 네, 요거를 매도하게 되면 그 하남에 같은 그 9호선 요즘에 연장된다는 그 미사 강변 파밀리에랑요. 네, 스타히스 8단지 네,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어떤 곳이 더 좋은지 궁금해서요. 네, 미샤 강변 센트럴 자이 아파트 타이밍과 또 향후 전망, 매도 타이밍과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파밀리에와 또 스타일스 8단지 이주 여부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사강변 자이 보유 중이시고요. 예, 지금 거의 옆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다 보고 계시네요. 예, 예, 네, 강변 스타일스 보고 계시고, 그죠? 예. 예, 근데 왜 미사강변을 파시고 주변 쪽으로 가시죠? 여기가 이제 5선 연장선, 네, 라인에 저기 가까이 이제- 있죠. 예, 예, 끝났잖아요. 그런데 9호선 이제 요즘에 이제 저기 괜찮다 그래서 네, 그쪽으로 고선 가면 연장 어떨까 계획은 해서. 있습니다만은 지금 연장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미사강변 스타일스 쪽으로 들어오진 않는데요. 아, 그래요? 네, 연장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적으로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요 지역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쪽에 지금 9호선 연장 계획 때문에 9호선 근처로 가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러시군요. 아직까지 지금 9호선 연장에 대해서 계획들이 나왔고 역을 지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역 지정 지역이 그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아까 방금 전화 상담하신 분도 그랬습니다. 문자 상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같은 지역에서는 크게 옮겨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멀리 떨어진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라든가 지금 교통 호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옮겨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가령 이제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를 매도를 하시게 되면 뭐 양도세라는 부분도 내셔야 될 부분이 있고 만약 1가구 1주택이라도 하더라도 양도세를 안 내신다 그래도 새로운 곳에 가시게 되면 취득세를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사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시겠죠. 예. 그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그런 분을 갔는데 그 주변의 위치가 워낙 좋아진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솔직히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주변 지역에 뭐 개발 계획들 보면 이제 고덕 이쪽에 고덕 예. 밸리가 생기죠. 고덕에 지금 테크노밸리 같은 게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예, 고덕 개발하는 거는 여기 있으나 미사강변에 센트럴 자이에 있으나 어차피 받는 부분들은 거의 영향이 비슷할 거고요. 이쪽에 뭐 이케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쇼핑이나 업무 단지들이 같이 다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받는 혜택은 비슷할 거고 도리어 5호선 미사역 접근성은 얘네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센트럴 자이가요. 그러다 예. 보니까 동일한 평수 지금 몇 평에 거주 중이시죠? 미사 예, 37평이요. 센트럴 자이 37평이요? 네, 지금 근처에 스타일스라든가 뭐 걔네들 한 35평, 34평 뭐 이 정도 되는 가격하고 얘하고 가격 비교하면 거의 2억 가까이 차이 날걸요? 예, 예. 왜 가격이 2억이나 차이 날까요? 바로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입지적으로나 여러를 봤을 때 선호도라든가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가 훨씬 높기 때문에 2억이란 가격이 더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런데 굳이 이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예. 하시고 다른 위치로 취득세나 이런 것까지 내서 가신다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여기가 더 지금 낫다는 센트럴 자이를 거네요?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리고 향후에 예, 지금 9호선 연장도 이 고동역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예. 예, 그 고동역 쪽으로 9호선 연장이 되게 되면 접근성도 여기가 더 낫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유하셔라. 갈아타기 하지 말고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매도 드릴게요. 시점은 그럼 언제쯤 해야 되나요? 아, 예? 매도 시점. 지금 일단 갖고 매도. 계시고요. 예. 가격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보세요. 지금은 일단 갖고 계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고민 안녕하십니까. 있으신가요? 예, 홍제역 주변인데 좀 주변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좀 문의 좀 드리려고요. 어떤 주택 보유하고 계세요? 네, 어떤 주택 보유하고 계시나요? 예, 아파트요. 네. 이름 알 수 있을까요? 이름이요? 네. 이름 갑자기 모르게 생각이 잘 안 나네. 네, 그 홍제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주변에 큰 건물이나 랜드마크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게 없으시다고요? 네, 그러면 바로 전문가님과 말씀 나눠보시도록 할게요. 네,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제역 쪽에 지금 아파트 보유 중이시라고요? 네네. 네. 아파트 뭐 지금 주변에 뭐 그린 아파트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도 있고요. 네네, 해링턴 플레이스. 해링턴 플레이스. 갑자기 또 네네. 물어보셔서 잊어버리셨구나. 네네네. 네,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 뭐 상당히 좋죠. 최근에 지금 준공이 돼서 최근에 입주를 했죠. 네네. 입주했는데 이 홍제역 지역 같은 경우 지금 걱정이 가장 큰 게 아까 뭐 개발 계획 때문에 걱정이세요? 네, 여러 가지 개발 계획 관련된 말이 많아서 주변에 네.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아파트에 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새로운 싶어서. 아파트들이 많아지면 네네. 사장님 시청자님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네. 자, 좋습니다.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홍제역 네.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계속 잡혀 있어요. 말이 나오는데 이쪽에 공공재개발에 대한 말들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계획도 홍제역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홍제 2구역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홍제 1동 쪽에 이쪽에는 지금 계속 이제 신속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재개발 진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계속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향후 또 계속 추진이 될 것 같아요.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해링턴 플레이스 뒤쪽으로는 가로택 정비 사업 뭐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네. 이쪽 위쪽으로는 홍제 4구역이라 그래서 2009년에 지정이 됐다가 2015년에 일몰제로 해서 해제됐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다시 지금 재개발 바람에 좀 설설설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시청자님 아파트를 시청자님도 홍제 3구역이었잖아요. 그게. 네. 근데 이 구역들이 다 만들어지면서 솔솔솔 그런 바람들이 계속 주변 지역에 재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네. 나중에 개발이 되게 되면 분명히 많은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홍제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렇겠죠, 되면 아무래도. 장점과 단점이 생기는데 단점은 뭐냐면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게 되면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단점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파트들로 선호도가 옮겨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청자님의 지금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입지 조건이 너무 좋아요. 바로 여기 옆에 붙어 있잖아요. 홍제역 옆에. 그래서 네네. 선호도 부분에서 크게 밀리진 않을 거고 단지도 대단히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제역 쪽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시세가요. 그리고 또 주변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이 다 바뀌게 되면 아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변이 네네. 노후되고 낙후됐던 지역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이쪽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홍제역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갖고 계시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서울에서 2040 서울 플랜이라 그래서
요번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홍제천, 4대천에 대해서 홍제천의 개발 계획들도 같이 잡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좋으니까 계속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 고민이라든지 1:1 대면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638-3916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